가장 기억에 남는 그 대결이 있었다면 어떤 저 타무라이스라고. 톰 라이스. 톰 라이스. 예, 우리 발음은 톰 라이스라고. 한 남자가 세계를 돌며 싸움을 했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지상 최강의 무도 극진가라데. 극진회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극진회관은 1200만 명의 수련생을 둔 대형단체로 커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극진회관은 여러 무도계에서의 반발심,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1994년 최영희가 세상을 뜨고 인터넷의 보급,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최영희의 일대기에 의문을 품고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의 프로레슬링 팬들이 있었는데 최영희와 함께 미국에 간 엔도 코키치의 잡지에서의 인터뷰가 이 싸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엔도 코키치의 이 말에 최영희의 전설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몇몇 격투기 관계자와 극진 내부에서도 야스다 에이지, 카토 시게오 등이 최영희가 미국에서 프로레슬러와 싸우는 사진을 봤다고는 했지만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프로레슬링 관계자들이 엔도를 비판하며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엔도는 최영희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 공수바보 일대에서 사이드킥처럼 그려졌었고 수없이 최영희와 관련된 취재에 시달렸었기에 인터뷰에 개인적인 원한이 담겨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이전에 엔도는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영희가 프로레슬러와 시합을 했고 상대 프로레슬러들의 이름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영희가 프로레슬러와 싸운 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하여 코지마 카즈시, 코이즈미 에치지, 사쿠라이 야스오, 나가레 토모미, 미야타 레오 그들의 진실을 쫓는 추격전. 최영희가 죽고 12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온 다시 쓰여진 최영희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영희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름 마스토고의 이름이 실린 기사들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의 NWA 산하 마이너 프로레슬링 시합 기록, 신문 기사, 그리고 최영희가 미국에 갔을 당시 아내 치아코와 그의 스승 조영주, 신문사 마이니치와 방총일보에 보냈던 편지, 그가 미국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해 주간 산케이에 실린 특집 기사 등을 모았고 그것들을 통해 알게 된 최영희의 실제 미국 원정 기간은 그를 다룬 미디어에서 묘사된 11개월이 아닌 1952년 3월 29일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1952년 9월 16일 요코하마 공항에 도착하는 약 반년 정도 되는 기간. 우선 프로레슬링 팬덤의 본격적인 반감을 사게 된 톰 라이스와의 시합부터 살펴보자면 시작은 나가레 토모미에 직접 톰 라이스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영희의 발자취와 톰 라이스의 시합 기록을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의 시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당시의 최영희를 인터뷰했던 사쿠라이 야스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합은 최영희가 1953년 상반기에 다시 미국에 가게 되었던 1개월로 추정됩니다. 사쿠라이는 여기에 추가로 당시 업계 비밀이었던 사실을 밝히는데 톰 라이스에 관한 최영희와의 인터뷰를 친분이 있던 당시 카도 시게오와 카지와라 이키에게 이야기하자 카지와라는 그거 재밌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카도는 얼마 뒤 일본에서 이뤄진 역도상과 톰 라이스의 시합 뒤에 톰 라이스가 최영희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듯한 기사를 냈고 카지와라는 그 후에 연재한 만화 공수바보 일대에 가상의 이야기를 모두 논픽션이라 속여 연재해 최영희 대 톰 라이스의 실화를 가장한 스토리를 완성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공수바보 일대를 토대로 한 대필자서전, 국내 미디어, 만화 등에는 말을 맞추듯 톰 라이스와의 에피소드가 정사처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프로레슬링 전문가들은 최영희의 시합 영상이 남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해 주었는데 당시의 프로레슬링은 복싱 등의 스포츠 단체와 달리 레포트북이 없고 서커스쇼 같은 볼거리 취급이었기에 NWA의 인류 선수들이 아니라면 공식 레코드를 남기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그레이트 토고의 시합 기록조차 자기네들이 미국 프로레슬링 매니아들에게 부탁하여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정식 레코드로 남기기도 했다는 것.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역도상과 키무라의 기록, 영상이 남은 건 그들이 활동하던 지역이 일본계 동양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최영희가 주병진 쇼에서 이야기한 이 이종격투기 시합은 도대체 어디서 했던 걸까요? 최영희는 그레이트 토고의 시합 일정이 비어있을 때도 아내 치아코, 스승 조영주, 신문사 등에 보낸 편지에서 시합을 했다고 적었는데 프로레슬링 관계자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열리던 AT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T쇼는 19세기 중반 미국 서부 개척 시대부터 행해지던 카니발 흥행쇼로 AT쇼의 주된 볼거리는 서커스와 프로레슬링, 그리고 프로레슬러 대 프로복서 혹은 유도가 등의 이종격투기 시합이었습니다.
당시 메이저의 NWA를 제외한 다른 프로레슬러들의 무대는 ATCO 중심의 서커스 무대였고, 최영희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프로레슬러들의 사진이 대부분 ATCO 등의 서커스 무대에서 활동했던 프로레슬러였기 때문에 그가 ATCO 등의 서커스 카니발에 나간 건 확실하다고 보았고, 이 이야기는 미디어 등에 알려진 이야기와는 달랐지만 최영희의 주변 인물들, 최영희 본인이 생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미국에서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진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에게서 최영희가 복스와 싸운 이종격투기 시합을 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나카무라 요리나가, 일본 1세대 종합격투가로 슈토 체육관의 지도사범이었던 그는 브루스리에 대한 동경으로 절권도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데니누 산트를 만나 절권도를 일본에 가져오게 되고 90년대 미국에서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힉슨 그레이시를 포함 다양한 격투가, 무도가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힉슨의 친형 호리온 그레이시의 아카데미에서 보조 지도원을 하고 있는 동양계 미국인 미츠 야마시타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를 회상한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최영희의 초기 제자 오야마 시게루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최영희가 일본에 돌아온 1년 뒤인 1953년 주간 산케이의 특집 기사에서 최영희가 밝힌 본인이 싸운 프로레슬러 중 이름을 기억하는 건 2명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상금을 걸고 시합한 조지 베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싸운 유도 챔피언 출신의 딩 리르. 여기서 최영희가 밝힌 조지 베커와의 시합 내용은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최영희와 조지 베커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과 조지 베커의 프로모터 짐 크로켓과 단체 흥행에 참가하는 기사는 발견되었지만 이 시합에 대한 완벽한 입증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레슬러 딕에 관해서 코지마 카즈시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카지와라의 동생이자 최영희의 제자였던 극진을 떠난 마키 히사오가 그의 자서전에서 과거 최영희와 싸웠다는 프로레슬러 딩 리르가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자 최영희가 진지하게 화를 내고 너무나도 억울해하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책이나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코지마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최영희를 존경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역시 최영희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레슬링 전문가들은 이를 흥미롭게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최영희의 편지, 기사 등에 이름이 딕 리르, 딕 레리 등으로 기억에 따라 바뀌는 것을 참고하여 당시 최영희의 영어 실력을 놓고 봤을 때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エンドは私よりも少し英語ができるのよ、間違いなくエンドがねサンドイッチをね頼んだのに、持ってきたのはアイスサンドイッチじゃなくアイスクリームアイスサンデーを持ってきたわけよ、これが違うよっていうことが言えないんだね。ヤスも言えないんだよ、私も言えないし朝を足しながらそれを黙って全部見てるから。 D, R 이니셜이 들어가는 프로레슬러들을 찾아내 그들의 시합 기록과 최영희의 발자취가 겹쳐지는 레슬러들을 추려냅니다. 그러자 최영희가 딕 리르라고 주장한 류 뉴먼과 굉장히 닮은 체격의 한 인물이 등장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에게 맨손 격투기를 지도했으며 유도 미드 퍼시픽 챔피언 출신의 14년 동안 125경기에 실격패한 남자, 그의 이름은 딕 레인지입니다. 최영희와 엔도 코키치를 미국에 데려간 그레이트 토고의 당시 마케팅 전략은 유치하면서도 간단했는데, 자신들을 친형제인 토고 브라더스라고 관객에게 소개한 후 막내 마스 토고가 링 위에서 가라테의 연무, 격파, 관객에게 망치로 손을 때려보게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막내가 이 정도인데 형들인 우리는 얼마나 강하겠어 라는 식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하였고, 동시에 상대 레슬러들과 그들의 폴리스맨에게 우리와 약속한 대로 시합하지 않으면 내 막내 동생과 싸워야 한다는 무언의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는 그레이트 토고와 함께 미네아폴리스에 진출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그레이트 토고는 딕 레인지와 시합이 잡히게 되는데, 그 시합의 특별 심판은 전 복싱 세계 챔피언 잭 댐프시였기에 보통의 이벤트는 아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레이트 토고와 딕 레인지는 이 시합이 서로와의 첫 시합이었는데 서로가 첫 시합인 레슬러들은 시합 며칠 전에 만나 앵글을 조정하는 게 당시의 상도였습니다. 딕 레인지는 미네아폴리스의 프로모터 토니 스티커의 폴리스맨이었는데 당시 지역 단체의 폴리스맨은 타 지역에서 진출해온 선수가 관객들 앞에서 지역의 메인 선수를 쓰러뜨릴 수 없게 미리 또는 돌발 행동 시 밟아버리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앵글 조정은 양측이 고용한 폴리스맨들의 충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영희가 세상을 뜨고 12년 후 그의 제자들조차 믿어주지 못한 딕과의 만남은 애석하게도 프로레슬링 관계자들로 인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대결이 있었다면 어떤 저 타무라이스라고. 톰 라이스. 톰 라이스. 예, 우리 발음은 톰 라이스라고. 자, 그럼 네. 최영희는 왜 주병진 쇼에 나와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우린 이 왜곡된 역사의 원흉이자 극진의 원수, 흑막, 비선실세, 카지와라 이키의 진실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볼만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